자, 안녕하십니까. 원형된 세무사의 척척세법.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아마 일전에 설명드렸던 부동산 대책의 후속타로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검찰, 경찰과 이제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조사하는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과를 갖다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잠깐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마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TF팀을 만들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조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국세청이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전수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정보 분석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증여세 탈루 부분이 발견돼서 과세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시군 구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면서 부속 서류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내가 이 부동산 취득할 때 일부는 내 돈이고 일부는 빌렸다. 그러면은 빌린 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렸냐, 대부업체한테 빌렸냐, 일반 개인한테 빌렸냐, 이거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이라 하면 내 자산 중에서 예금이 얼마, 그 다음에 증여받은 게 얼마, 그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이 얼마, 자산 처분금이 얼마 해서 각각 상세하게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게 뭐냐면 2023년 대비 2025년까지 현재까지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차입 내역을 기재를 할 때 금융기관 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기재 내역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2배로 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마 국세청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차입금으로 보되 제가 처음에 유튜브 촬영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이거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차입으로 감추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기입한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이번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추징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추징 사례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자료 중에서 세 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국세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와 이제 그 연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국세청 내부의 전산망하고 연계해서 상세 분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좀 더 정밀하게 추적해서 증여세 탄력으로 보겠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바라보기만 했지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추적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금 추적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국세청한테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결과 부모님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거나 또는 자기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것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증여세 조사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봐요. 고가 자산을 취득할 때 만약에 이걸 고가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번 소득이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받은 사실을 누락했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소득을 누락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번에 두 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 등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에 대해서 동시에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증여받은 부분 누락을 했으면 증여세 의도하고 끝나는 건데 매출 누락 등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상당히 좀 심층적으로 조사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이제 탈세 유형의 세 가지 발표한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근데 갭투자로 취득했답니다.
갭투자가 뭔지 아시는 거죠?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1번은 전세보증금, 1번은 내 돈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소득이 이제 많이 없었던 관계로 자기가 원래 했던 주택을 처분했다. 처분한 자금을 가지고 이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적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러면은 거기에 전세가 끼어있으면은 이 사람이 자기 주택을 팔았으면 이 사람은 어디서 살까? 이걸 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실제 주택 판돈으로는 다시 자기가 주택을 취득했고 아빠 엄마가 실제로 증여했구나. 그런데 증여한 자금을 누락했구나 라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증여세가 가산세랑 별도로 추징이 됐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았을 때 이걸 갖다가 크로스 체킹을 못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람의 개인 소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끝났는데 국제성에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나니까 이걸 여기서 숨긴 내용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고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소득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가 이제 사례가 발표됐냐면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이제 적으면서 자기 예금이 얼마가 있다. 그러니까 예금 잔액이 이 아파트 취득가액보다 많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자기 예금 잔액을 신고를 거기다 적어냈어요. 적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번 소득보다 예금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게 몰라도 아마 이 개인병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병원이 세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치? 뭐 보통은 3년치 털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사안이 심각하면 5년치를 다 털어서 소득세를 추징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득세가 추징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 소득세가 추징당했다는 얘기는 내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이제 허위 전세 계약입니다. 이건 되게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건데 세 번째로 발표한 사례가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해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학생이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취득했대요. 일단 대학생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취득했는데 자금조달 계획서에다가는 내가 원래 임대 보증금이 이게 뭐 5억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엄마가 증여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생에는 자기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임대보증금을 마련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실제로 심층 조사해보니까,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빠, 엄마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아빠,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빠 엄마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 엄마랑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아빠 엄마한테 그럼 전세 보증금을 줬었어야 되는데 그 돈 어디냐 그거지. 이건 뭘까요? 전세 계약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증여세가 추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사례가 크게 세 개고 이거는 제가 전에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100% 걸린다. 이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번에 또 어떤 걸 또 이제 얘기했냐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전수조사에서 다 매매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월 31일자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탈세 신고를 해서 만약에 탈세 추징세가 나오면은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건 이제 탈세 신고를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탈세 신고 하시려면은 아마 ARS로 해서 126번을 들어가시면 아마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징세액이 아마 5천만 원 이상 납부되면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제 투기 세력에 대한 엄단, 그 다음에 증여세 탈루 과정은 엄격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게 골자입니다. 자,
이게 아마 지금 많은 유튜브 분들이 이건 아마 지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듣기 싫은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이제 상담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요즘에 점점점 국세청 전산망이 정교화되면서 이게 구멍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세금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은 100%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고객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절세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가산세를 안 먹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아마 이 증여세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택을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일 없이 모두 정상으로 신고하셔가지고 증여 가산세를 무는이 없도록 하게 되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